무실채권 사후정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 투자의 기회. MPL 세계를 통해 다양한 추심 사례와 물건 분석 영상을 제공하며 실제 투자자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MPL 사후 정산 방식은 투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래 방법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과 글로벌 MPL 연구소에서는 검증된 물건만을 선별하여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회원으로 가입해보세요. 성공적인 투자,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 투자의 기회, LPL의 세계 계속해서 김용구 박사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아직 완공되지 않은 2개의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혹시 관련 설명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토지에 대한 건물은 2개는 사업 승인이 이루어졌고 또 몇 개는 현재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건물은 공사동 142의 2번지에 있는 공부면적 229.22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단독주택이며 사용 승인은 2023년 2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공세동 142의 24번지에 있는 면적은 229.58평방미터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 단독주택이며 사업 승인 또한 2023년 2월 14일 날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히 단독주택이라면 아파트라면 토지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는 부부관계로 따지면 여자입니다. 건물은 남편이고. 그러면 아나운서님, 여자가 중요할까요? 남자가 중요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예.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동산은 땅이 핵심이요. 아까 제가 강남에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제주도에 지은 아파트를 비교했어요. 건물은 똑같은데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건물의 환경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토지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 명동 땅 가장 공시지가 비싼 땅 한 평을 팔면 우리나라 가장 싼 땅 얼마나 살까요? 10,000평, 10만 평, 50만 평, 100만 평, 120만 평. 만 평? 120만 평을 삽니다. 그런데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요. 자, 서울에서 해남까지 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속철도가 생기고 시간은 가까워지면 해남의 경우에도 집가 상승은 있겠지만 그분들이 다 서울로 몰려듭니다. 춘천 고속도로,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양양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양양 사람들이 아버님이 아팠을 때 양양병원 갈까요? 2시간에 오면 아산병원으로 갈까요? 아산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리고 고속전철이 뚫리고 GTX가 뚫리면 뚫릴수록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이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핵심 서울의 병원, 대학이 모든 몰려있는 것들은 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단독주택을 볼 때는 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는 어머니요. 토지의 수명은 영원해요. 하지만 건물은 수명이 있다. 원래 얼죽아에 이어서 얼죽신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다. 구축에 대한 개념도 좋은 게 있지만 신축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설계는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옛날에는 아주 인구 분산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인구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5층 연탄 아파트를 지었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아파트는 세계에서 최고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이 없어요. 미국 트럼프가 주상복합을 대구에서 처음으로 지어줬어요.
하지만 여의도에도 트럼프 월드가 있잖아요. 용산에도 있고. 하지만 지금 한강 강변에 짓는 것들은 그런 트럼프 월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토지와 건물을 볼 때 토지에 대한 위치, 또 면적, 지형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건물의 경우에도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지를 분석할 때는 5가지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기운이 있냐 없냐, 응? 땅 기운이 있느냐, 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혈자리가 되어 있는지, 주변에 자청령 우백호 산이 감수도 있는지, 향은 어떤지, 산관 인물이요 수관 재물이란 말이 있어요. 산은 인물을 관장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 이래서 좋은 산에 주거지가 있으면 훌륭한 인물이 나와요. 의병장이랄지. 하지만 물 옆에 있어야 재물이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동요를 보면 2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야 누나야 어디 살려고 노래 불렀어요? 강변 살자. 오늘 첫 번째로 정답이 나왔네요. 네. 2번째 기찻길 옆 오막살. 오막살이 살아도 역세권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다음 하나 더 들면 두꺼봐 헌집 축계 새집 다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서 이러한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볼 때 토지도 중요하고, 이제 건물의 경우에 최근에 우리나라도 약간 달라지는 게 향에 대한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면 남향을 너무 선호해서 남향이 아니면 나는 안 사 이런 분들이 많지만, 지금 호주를 가든 인도를 가든 베트남 이런 데 가면 거의 북향입니다. 더운 지역은 북향이 기본이에요. 우리는 남향을 좋아하는 건 겨울에 춥고 땔감나무도 없고 그 당시에 이 난방이나 또는 이런 어떤 그 시설이 건축 구조물이 불량했기 때문에 남향을 선호한 거지, 물론 남향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또 뭐 이런 변화로 인해서 주거 형태도 달라지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집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홍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래서 이 지역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홍수랄지 또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좀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용인시 공세동 건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방송의 핵심이 NPL이라는 거에 투자를 할 때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건물에 투자를 할 때 다양한 그 변동성으로부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을 써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low risk, 저위험, high return, 고수익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가장 기본은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는 없어요. 싸다 비싸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 그게 가격인 거지, 그때 싼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쌌지만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건축기술 발달로 인해서 주거 수준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하이 리턴을 바랄 때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지만 투자할 때 중요한 건 리스크를 없애는 거예요. 이래서 로우 리스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위험이라고 하는 리스크는 기술적 위험. 눈에 보여요. 기술적 위험은 가보니까 땅이 뭐 집안이 안 좋다, 뭐 계곡 옆에 있다, 이게 보이잖아요. 물난리 나겠다 안 나겠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보이나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를 보면 지붕이 이렇다, 바닥이 이렇다, 벽이 이렇다. 이게 이 건물 가격 결정 요인은 10%도 안 됩니다. 이 건물이 어디가 있느냐,
명동에 있느냐, TMC역에 있느냐, 거기에서 버스 타고 향토까지 오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곳 두 개가 경제와 금융이에요. 이래서 NPL로 문제점도 금융적 문제, 법률적 문제. 그러나 주로 이제 법률적 문제라고 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시설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주거라고 하면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계약법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건 단독이고 그리고 이제 개발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흔히 유치권에 대한 문제 하나가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래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또 성립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유치권에 유자만 들어가면 나는 싫어. 그건 유치한 발상입니다. 유치원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유치권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는데 해결하면 2, 3억을 더 얻을 수 있다면 비용이 아니요. 그잖아요? 그러나 유치권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정말 꾼을 만나가지고 해결했을 때 또 기한이 지나가서 기한적 이익도 상실하게 되고 이럴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래서 유치권이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유치권 진행 중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권이 없다면 토지에 대해서 법률적 문제라고 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사법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소유권, 저당권 다 있는 거고 뭐 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도 안 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되고 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적용이 안 되고 이래서 토지의 경우에 법률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법상 규제입니다. 국토용관리법, 도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산지관리법이든지 농지법이든지 그러나 이건 이미 다 주거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수변지역도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도 아니고 이래서 공법상 제약이 없고 사법상 제약은 토지의 경우에는 거의 없고 또 상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도 안 되고 이제 한다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 자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법률적 문제는 리스크는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경제적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 NPL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제가 채권자예요. 은행이에요. 아나운서가 개발업자예요. 디벨로퍼. 20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자를 3개월 전에서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연체이자가 붙어요. 계속. 일반 이자는 뭐 5%, 4%지만 연체이자는 보통 아무리 낮아도 9%에서 뭐 현재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이 20%까지 드는 거니까 20%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제가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원금 20억에 연체이자에 22억이에요. 그러면 22억 그 순간에 이제 산단 말이에요. 22억 주고. 뭐 가치가 없으면 더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MB는 뭐 채권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밑장급 분들하고 해서 그냥 뭉태기에서 전체 채권 금액의 뭐 50% 이렇게 사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묶어서. 그러면 이걸 사가가지고 22억을 NPL 투자자가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수하려면 NPL 투자자도 경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락 금액이 얼마나 들까? 채권 금액하고 채권 금액 불변, 이자는 갈수록 올라가지만 현 시장 하에서는 나도 대출을 못 갚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일반 투자자가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발업자가 또 사는데 개발업자가 살려면 자기 자본 20%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는 또 뭐가 필요하죠? 대출이 필요하다. 또 분양이 되겠느냐. 이래서 경락 금액이 얼마나 되겠는지 이 경제적 리스크 분석을 조금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시장 분석을 잘하고 또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개발할 때는 5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후 5요소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요. 미국은
땅은 많고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돈이 첫째요. 우리는 첫째가 좋은 땅입니다. 근데 현재 좋은 땅도 자금 경색으로 현재 NPL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토지는 저는 금이다. 은은 은행이다. 자금이다. 저는 그래서 은행을 은이라고 해서 은행이 아닌가 생각해요. 금행이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시공사유. 브랜드 파워가 있고 분양 가치가 있는 이름만 되면 신뢰가 있어서 거기서 지은 건 나도 사고 싶어. 그다음 네 번째가 디벨로퍼라고 하는 시행사인데 시행사들이 네 번째로 중요한데 시행사들은 사실 돈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본 20%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이래서 대한민국에 현재 돈이 넘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아마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풀리게 되면 그때 양도해도 또 이득이 생기고 아니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 개발해도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은 개발 이익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행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분양이에요. 분양이 안 되면 부동산은 시장은 거의 채권도 대출받은 것도 상환도 못하고 또다시 경매도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저는 세금과 이자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는 이자는 참을자지 않습니다. 세금은 파산 선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못 낸 세금은 내가 죽으면 세금도 따라 죽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이래서 이자와 세금을 중시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자칫 잘못하면 이자를 못 내면 민사 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되고 세금을 못 내면 국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가 되기 때문에 이래서 분양이 늦어지면 바로 이자를 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개발할 때는 저는 역으로 봐라. 땅이 좋은지 자금은 어떤 자금인지 개발하겠다고 하는 시공사는 어떤 브랜드 파워가 있는지 그 다음 자기의 능력, 디벨로퍼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반대로 봐야 돼요. 첫째,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분양 시기가 3개월 내에 될 건지 6개월 내에 될 건지 기간이 길어질 건지 그 다음 초기 투입자분에 대한 감당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 시공사, 그 다음 자금, 그 다음 토지로 보게 되면 아마 개발할 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고 현재 이 공세동에 있는 NPL 물건은 주변 여건들은 단독주택 지역이고 고급 단독주택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100억대 아파트가 있는 한남동, 그 다음 이태원동 이 주변에 보면 뭐 빠르골할지 더일이랄지 100억대 아파트들이 계속 가격이 상승합니다. 만약에 단독주택도 부자들이 선호하는 시대가 온다면 저는 오리라고 봐요. 이제 단독은 끝났다. 아파트가 뭐 대세를 좌우한다. 현재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집값이 비싸진 지가 주거지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이 30년도 안 됩니다. 긴 역사에 보면 아파트가 지어진 이제 6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쾌적한 생활 이런 걸 위한다면 돈 있다면 이러한 물건도 해가지고 펜트하우스 100억짜리에 온 가족이 산다고 하는 그런 재벌의 형태도 이런 데 와서 온 가족들에게 골고루 아니면 고수득층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이런 물건을 개발한다면 아마 향후에 수익 가치나 주거지의 쾌적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험을 따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위험은 거의 없다. 두 번째, 법률적 위험도 토지와 관련된 건 공법상 규제가 문제인데 건축허가 받은 것은 공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공법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양평이나 여주나 강 주변에 있는 수변 지역, 그다음 서울의 녹지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지, 이런 주거지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 경제적 위험, 경제적은 내가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컴 대비 수익이 얼마인지 이런 걸 잘 따져본다면 하이 리턴을 위해서는 로우 리스크를 해야 되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투자할 때 누구나 꿈꾸는 게 바닥에 서가지고 머리끝에서 팔자,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나온 말이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고급 단독주택을 선호한 사람들은 중후한 연세가 드는 노후 생활을 위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리스크, 미들리스크, 미들리턴, 중위험, 중수익을 택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물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용인시 공세동의 매물로 NPL의 세계로 떠나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위치와 시세, 그리고 각종 투자 포인트와 앞으로 있을 호재까지 알아봤고요. 금융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간단하게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적절한 시점에 팔고 적절한 시점에 사는 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네. 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약간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내일을 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공자님한테 제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요? 했더니 공자님께서, 야 이놈아, 오늘 일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가 눈으로 세상 말일을 본다고 하지만 아나운서 눈 위에 눈썹 보이세요? 네. 보여요? 아니요. 코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사람. 이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과 애언입니다. 부동산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건 조금 드물어요. 하지만 주식이나 환율 같은 예를 들어 본다면 신만이 아는 게 주가지수라고 해요. 그런데 신도 모르는 게 있다고 해요. 환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 주식시장하고, 즉 금융하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환율하고도 관계가 깊습니다. 결과로 보면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는 건 어려운데, 예측은 과학적입니다. 애언은 직관적이고, 이래서 여기를 예언한다는 것은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래서 예측을 해본다면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할 때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면 직접 규제하는 무슨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용인의 경우에 다 풀려 있고, 그다음 간접 정책이라고 하면 재정과 금융 정책인데, 현재 이제 수도권의 금융 정책, 특히 PF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은 이제 투자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장기로 본다면 인구와 경제 성장인데, 장기로 보면 용인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고, 또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현재 또 남사에서 또 SK 이미 착공하고 있고, 이걸 본다면 뭐 투자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포인트까지 짚어보면 좋을지 박사님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치부터 시세, 그리고 각종 리스크까지 다양한 정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부실채권 사후정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 투자의 기회. NPL 세계를 통해 다양한 추심 사례와 물건 분석 영상을 제공하며 실제 투자자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투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NPL 사후 정산 방식은 투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래 방법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과 글로벌 NPL 연구소에서는 검증된 물건만을 선별하여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수익,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회원으로 가입해보세요. 성공적인 투자,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